와, 소리 너무 커요. 오, 너무 듣기 싫어. 와, 이게 지금 5세대까지 온 차가 이게 말이 돼? 이것도 하나 못 막아. 야, 씨, 토요타 무슨 말도 안 돼.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하시는 걸까요?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런 오브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집을 찾을 때 이를테면 설렁탕, 곰탕, 뭐 순댓국 이런 맛있는 집을 찾아갈 때 원조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50년, 60년 된 집들 있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동차의 세계에서도 그게 통할까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5세대 모델 며칠 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 연비야 뭐 하이브리드니까 당연히 좋다고 치고요. 디자인이야말로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 뭐 최대 출력 이런 거는 152마력, 196마력 이렇게 되는데요. 2.0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고요. 이번 세대부터 좀 더 강력한 엔진이 들어갔고, 그리고 밟아보면 충분한 뭐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차는 빨리 달리는 차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스포츠카처럼 생겼지만 밟으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는 어떤 감각적인 콘트라스트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만 놓고 보면 매우 완성도가 높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의 완성도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의 디자인이 예뻐 보이는 제일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 세대가 너무 못생겼었기 때문입니다. 반사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프리우스는 못생긴 차가 아니었어요. 할리우드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이를테면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친환경 기치를 걸고 뭔가 좀 선진적인 이미지를 내고 싶어하는 셀러브리티들이 프리우스를 진짜 많이 탔어요. 프리우스라는 단어 자체도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잘 어울리는, 인문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시장에서의 반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차였죠. 하지만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평범해졌죠. 그쵸? 모든 브랜드가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더 이상 뭐 토요타만의 장기가 아니고 필살기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토요타가 뭘 하고 싶어 했냐면요, 강력한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광고 비주얼이 어땠냐면 프리우스가 달리는데 바닥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이미지를 프로모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저는 그럴 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뭐 원하면 빨리 달릴 수는 있겠죠.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가속하면 당연히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의 즐거움이 빨리 달리기 위한 다른 유수의 차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면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디자인들이 조금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워풀한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니까 디자인도 과격하게 가는 거죠. 토요타가 과격한 디자인을 할 때 좀 이렇게 날카롭게 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램프도 날카롭게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픽을 많이 쓰고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때 프리우스는. 하지만 그때도 뭐 시스템은 명불허전이었죠. 사실 원조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집요하게 갈고 닦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짜 그 안에서 계속 개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건 견고한 대로, 효율적인 건 효율적인 대로 계속 잘 왔어요. 그래서 사실 마니아층이 되게 두터운 차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2세대 프리우스 시내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그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토요타는 정말 견고하게 만드는 걸로 정평이 난 브랜드고, 사실 캠리나 라브4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소 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타고 의외로 운전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토요타 차들이. 그래서 이 전 세대에 비해서 너무너무 예뻐졌고, 뭐 객관적으로 봐도 예쁜 차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앞에가 후드가 진짜 낮아요. 헤드램프도 정말 낮고 정말 얇습니다. 이 그래픽이 볼 때마다 좀 달리 보이는데요. 정면에서 볼 때랑 옆에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 그리고 밑에서 올려 볼 때, 뭐 이게 다 달라 보여요. 근데 그 달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보닛의 윗부분이 살짝 앞으로 돌출돼 있어서 이 헤드램프를 살짝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효과가 나죠. 그리고 심플합니다. 전체적으로 무척 심플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옆모습을 보면 선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마저도 캐릭터 라인은 없어요. 아래쪽에 리어램프에서 쫙 떨어지는 아주 미세한 스포티해 보이는 그 라인만 딱 있고, 다른 건 그냥 매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뒷바퀴 팬더 쪽 그런 데서도 약간의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죠. 이런 터치들이 이 토요타 프리우스 5세대 프리우스를 무척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은 정말 깨끗하고 옆에도 깨끗한데 뒤에는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토요타가 좀 날카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뒷모습에서 조금 보이죠. 옛날에 그 레슬러 중에 얼티밋 워리어라는 레슬러 아십니까? 헐크 호간과 라이벌이었던. 야, 이거 알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 어쨌든 그럼 뭐 예쁜 차입니다. 예쁜 차고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힌 쐐기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요타가 프리우스 만들 때 늘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 세대에 유난히 예쁩니다. 앞에가 길고 뒤에가 싹 떨어지면서 되게 예쁜 선을 그리죠. 그래서 스포티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심플하고 담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하고는 너무 다른, 심지어 디자인만 보고도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진일보했다. 이 앞에 계기판은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거 7인치고요. 근데 사실 이 계기판 작아도 돼요. 그냥 주행 정보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글씨 작다고 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메시지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12.3인치인데요. 그리고 토요타답지 않게 유려하게 움직이는 이런 터치 버튼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하는 데는 무척 편리하고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또 무선으로 당연히 작동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피아노 버튼식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언어랑 잘 어울려서 무척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게 비싼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프리우스는 이거 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막 럭셔리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질들도 보면 당연히 막 그렇게 비싼 재질들이 쓰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 있는 느낌이 든다. 만져보면 이렇게, 그쵸? 여기 플라스틱이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이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사실 뭐 그렇게 여긴 패브릭이고 여긴 플라스틱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볼 때 거슬리지 않아요.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뭐 그렇게 유난할 거 없는 재질들을 썼는데 배색이랑 디테일을 잘 조합을 해서 괜찮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여기 기어봉이 지금 요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요 전 세대 프리우스까지는 이 프리우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백색 가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장르가 너무 낯설 때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엔진 스타트 스톱이 아니라 파워라는 것조차도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의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전원이 들어온다, 오 이거 가전제품 같아, 이런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어봉도 요 앞에 있었어요. 또 되게 가벼웠단 말이죠.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토독토독 이렇게 하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어봉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전제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묵직해요. 지금까지 프리우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묵직하고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자동차를 내가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이 좀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폭 묻혀있는 운전자 중심의 좀 더 운전에 포커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차라는 느낌을 인테리어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토요타가 프리우스라는 전무후무한 약간 하이브리드의 원조 같은 자동차를 5세대까지 거듭해 만들면서 4세대, 3세대에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야 이거 언어 우리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막 날카롭게 그래픽으로 가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만져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예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치가 성공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선 충전이 없어요, 휴대폰. 제가 이거 지금 휴대폰이 10% 정도 남아서 제가 자연스럽게 여기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선 충전이 될 줄 알고. 근데 무선 충전이 되는 패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이거예요. 분리가 전다. 히든 컴파트먼트라고 밑에 써 있어요. 약간 킹받는 포인트죠. 하지만 뭐 여기에 이것저것 좀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네, 활용하기 나름이고, 이런 공간은 사실 늘 좋습니다. 늘 좋아서 기대와는 달랐지만 뭐 충전은 여기서 하면 되죠. 여기 케이블 꽂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주행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행 느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비해서 그렇게 스포티하진 않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고 원래 프리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연비가 리터당 20.9km나 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다듬고 견고해지고 더 효율이 높아지고 그랬습니다만 달리는 느낌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프리우스를 막 세대별로 계속 타시는 분이 무척 드물겠죠. 아마 이 프리우스를 접하시는 분은 요
5세대 프리우스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느낌 그대로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옛날부터 계속 이어온 곰탕집의 육수처럼 그렇게 언제 찾아가도 토요타 프리우스라고 하면 이 느낌으로 달릴 수 있는 차라는 느낌을 여기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척 반갑기도 하고요. 이 차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이 차의 스윗스팟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힘을 내서 달리다가 도로 상황이 조금 안정돼서 약간 크루징 할 때 가속 페달에 발을 얹었는데 전기 모터만 돌아갈 때, 그때가 가장 달콤합니다. 와, 진짜 기분 좋구나. 역시 내가 지금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솔린을 아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쾌적한 느낌이 들고요. 의외로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는 안에서 잘 들리는 편이에요. 음악을 듣지 않으면 그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구름 소음이라고 해야겠죠? 바퀴와 도로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나오는 그런 소리도 쏙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 자체는 그렇게 많이 거슬리진 않고요. 오히려 엔진 소리 그리고 모터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죠? 이 차가 얼마나 정숙한가, 되게 이제 신경을 곤두서하고 차를 고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이게 거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멀리 생각해 보면요,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어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거슬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얘는 왜 단점을 얘기를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좀 더 선명하게 말씀드려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와, 소리 너무 커요. 오, 너무 듣기 싫어. 와, 이게 지금 5세대까지 온 차가 이게 말이 돼? 이것도 하나 못 막아. 야, 토요타 이거 무슨 이거 말도 안,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런 오브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건 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느낌이 있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권해드리는 입장에 가깝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구름 소음이라거나 엔진 배기음이라거나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들려요. 하지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또 뭐 객관적인 시승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뭐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객관적인 시승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유니콘 같은 거예요. 시승기는 절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리뷰어 각자의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무척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실 때 반드시 시승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리뷰어의 의견을 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시승할 때 나만의 느낌을 가지시는 것이 베스트. 내가 타봤는데 뭐 더파크가 얘기하는 거랑 좀 가깝더라, 아니면 뭐 김한용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랑 가깝더라, 강병희 선수가 얘기하는 거랑 가깝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랑 느낌이 잘 맞는 거죠. 나랑 취향에 맞는 리뷰어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쵸? 저는 최대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리우스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확하게 어떤 신발이 생각났냐면, 조깅화 말고요, 맨날 신는 구두 말고 정말 편하게 산책 갈 때,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 커피 한잔 하러 갈 때 신발 딱 밀어넣고 탁 하면 예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운동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거기다가 조금 더 뭐 격식을 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하면 뭐 잠깐 뛰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다목적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오래오래 신어가지고 내 발에 딱 맞는 그런 신발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이 프리우스라는 이름을 뒷받치고 있는 어떤 단단한 저력이라는 생각이 역시 5세대 프리우스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 차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차의 가격이요, 하이브리드는 3,990만 원부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거보다 좀 더 비싸죠. 좀 더 비싼 라인이에요. 그거는 배터리로만 60km 이상 운전을 할 수 있고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그런 장르고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계속 생각났던 차가 아반떼 하이브리드예요. 현대가 하이브리드를 못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하이브리드 잘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되게 감명 깊었는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제가 시승을 아직 안 해봤어요.
그걸 좀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척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반떼의 기본적인 하체나 서스펜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좀 많이 변별력이 생기는 구간은 디자인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승차감에서 좀 갈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프리우스의 하체 세팅이 무척 훌륭합니다, 여러분. 무척 훌륭해요. 방지턱 넘을 때, 좀 달릴 때, 그 요철 흡수할 때 기가 막힌다. 토요타가 만드는 자동차에는 뭐가 있냐면요, 라브4도 그런데 의외로 잘 달리고요, 서스펜션의 느낌이 무척 좋아요. 그래서 진짜 성숙하게 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차의 느낌이랑 다르고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느낌이랑 또 달라요. 그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고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유럽 지향적인데 유럽 느낌도 아니고, 하지만 무척 견고하고 듬직하게 이걸 다 받아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시승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뭐 풀옵션으로 고른다 쳤을 때 3천만 원대 중반?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좀 어린 느낌이 들잖아요, 아반떼는. 근데 프리우스는 또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프리우스는 연령대나 젠더를 타는 그런 자동차는 아닙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모쪼록 프리우스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리우스 좀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뭐 디자인이나 승차감 이런 면에서 역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